안녕하세요. 장기린입니다. 오늘은 식단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는 식단을 꼭 해야 되나요? 혹은 저는 식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시작할 때 거의 모든 트레이너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식단 없이는 다이어트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식단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사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식단이에요. 운동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운동은 누구나 다 하는데,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굶어야 되나? 아, 나 굶기 싫은데?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먼저 두려움이 앞서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식단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다가가기 쉽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는 회원님들의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운동을 티칭을 할 때 아니면 저 지인들한테도 나 식단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요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보통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자영업자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군에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회사원으로 봐요. 그래서 회사원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하루 세 끼를 그냥 챙겨 드세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나 바빠 죽겠고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밥을 챙겨 먹어? 안 돼요. 못 먹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바꿔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삶이 이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식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굳이 막 밥을 이렇게 차려서 먹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먹으면 되고, 그것 때문에 회사원분들한테 1번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뭐, 보충제,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세요예요. 보충제가 필수는 아닌데, 간단하잖아요. 그냥 마시면 돼요. 꿀꿀꿀꿀. 자, 마시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운동을 한다는 게 우리가 겉에 있는 겉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 총 세 가지 큰 이제 범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내 겉에 있는 근육, 골격근, 그리고 내 안쪽에 있는 이제 소화기관이라 그러죠. 내장근, 그리고 이거에 또 따라서 두근두근 뛰고 있는 심장, 심장근이 있어요. 이렇게 총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거는 거의 다 골격근이에요. 아, 나 체지방 빠졌는데 골격근량 막 이렇게 같이 빠졌어. 아니면 나 골격근 너무 늘었다. 근데 왜 체지방 찌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이 겉에 있는 이 근육들은 이제 내가 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인데 여기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사실은 내 안쪽에 있는 소화기관도 근육이에요. 이 내장근에 대한 운동은 어떻게 시키느냐? 뭐 위를 5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소장, 대장, 레이즈 한번 해보실래요? 15회씩 3세트 가겠습니다. 준비! 이렇게 절대 안 돼요. 불수근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근육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식단이에요. 그래서 제때에 제대로 된 거 먹어줘라가 식단의 사실 시작과 끝이에요. 그 타이밍의 싸움인데 다시 회사원분으로 돌아갈게요. 회사원이시죠? 아니면 자영업자시죠? 아니면 쉬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서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최소 3끼를 정도 먹어줘야 돼요. 3끼니를.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밥 잘 먹으면 돼요. 오히려 잘 먹으면 잘 빠져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활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원분들은 뭐 9시쯤 출근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다시 7시쯤 일어나서 8시쯤 식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7시에 드셔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8시에 보통 드신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해요.
출근하신 다음에 보통 11시부터 아니다. 1시 정도까지 그 사이가 식사 시간이죠. 우리 소화기관은 한 4시간 기준으로 소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킨다고 해요. 그 기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뭐 월요일 루틴, 화요일 루틴, 수요일 루틴 이렇게 짜잖아요. 조그만 루틴을 짜주는 거예요. 내 소화기관 운동시키는. 그래서 아침에 먹었고 4시간 뒤에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대로 방치시키진 말아야 돼요. 그래서 4시간 기준 딱 좋아요. 지금 8시에 먹고 뭐 다음에 12시에 먹고 그 다음은 좋은데 마지막 저녁이 조금 늦어요. 회사원들은. 왜냐? 다 퇴근하고 뭐하고 집에 가면 뭐 8시, 9시 돼요. 벌써 그럼 8시간 이상이 지나 있어요. 너무 굶주린 상태니까 저녁에 또 폭식하게 돼요. 이 루틴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녁에 폭식을 하죠? 그럼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아침을 또 안 드세요. 아침 안 먹게 되면 또 점심에 너무 배고프다거나 반대로 이제 점심까지도 배가 안 고픈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녁에 또 폭식해요. 그럼 계속 나는 분명히 내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할게요. 내 엔진은 보통 뭐 400의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데 나는 계속 한 800씩 먹어요. 그럼 남은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팩트 폭력이죠. 최대한 덜 드시고 더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져요. 하지만 더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식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속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렵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쉽게는 4시간 기준으로 식사를 한다. 그리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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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그러면 사실 보통 생활 반경에서 총 시간을 봤을 때 총 4끼 정도 먹을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적인 건 저는 4끼 정도라고 봐요. 보통 보디빌더들 몸 키우시는 분들도 하루에 4끼에서 6끼까지 드세요. 저도 뭐 다이어트 시즌에는 6끼 정도까지 오히려 더 먹는 편이고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는 4끼 먹습니다. 회원분들 추천할 때도 못하시는 분들은 3끼 그리고 아니면 4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심 이후에 공복이 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식을 조금 싸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간식이 뭐냐?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이런 거 시중에 요즘은 제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돈을 아끼고 싶어.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밀프렙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업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장 쉬운 건 그냥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도시락 배달 시켜 먹고 그냥 시제품 뭐 여러 가지 칼로리 바 뭐 이런 거라든지 사서 먹으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이제 질문이겠죠?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은 저는 보통은 그냥 마시는 걸로 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것도 길게 설명하면 좀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각설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편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마시는 거. 그럼 단백질 보충제 있잖아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 하나를 사요. 근데 탄, 단, 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보충제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저는 곡물 가루 추천드려요. 미숫가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곡물 가루 간 거랑 그거랑 물에 지방 먹으려고 보통 유제품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유까지 같이 타서 먹으면 진짜 완벽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응용하기는 되게 다양해요. 뭐 과일류에다가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지방은 견과류해서 이건 다 다양하니까 그냥 아침을 일단은 조금 마시는 거로라도 먼저 먹어라. 두 번째, 점심을 먹어라. 점심을 일반식을 드시잖아요. 회사원분들은 거의 일반식 드세요. 일반식을 드시되 밥을 반만 드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안 먹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대신
사실 지방을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싸움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체중이 늘어나고 줄고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저도 밥을 엄청 좋아하지만 탄수화물류를 조금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점심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다른 반찬들 그냥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뭐 탄수화물 밥 줄였다고 막 감자채 볶음 밥처럼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탄수화물이 아닌 반찬들, 어, 우리 김치, 나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고기류, 육류도 좀 더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아침, 점심 해결이에요. 이제 저녁 어떻게 먹느냐? 저녁도 똑같이 일반식 드시면 좋은데 저녁이 이제 내가 잠도 자야 되고 조금 위에 음식물이 차 있다 보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소화하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금식. 저는 4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8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8시 이후 금식 아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유롭게 먹되 이때도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럼 밥을 반절 정도로 줄이세요. 탄수화물 제한하고 자유롭게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식단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끄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실 게 있는 게 이제는 그렇다면은 무조건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느냐. 나는 면이 좋고 나는 초밥이 좋고 나는 뭐 스테이크를 좋아하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사실 1순위는 저는 한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야채, 무기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소고기 비빔밥 먹게 되면 다 먹는 거예요. 난 완벽한 식단이에요. 국밥 말아 먹어도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요. 응. 밥만 좀 줄여서 드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또 정해보자면 한식이 1등, 그 다음이 저는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양식은 뭐냐? 파스타, 탄수화물 있죠? 스테이크, 고기 단백질 있죠? 그리고 샐러드, 무기질 있죠? 지방은 고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견과류 샐러드 있을 수도 있고 탄단지 완벽해요. 근데 이제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약간 심혈관계 질환이 우려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양식은 버터 많이 들어가고 막 느끼하잖아요. 너무 기름지게 드시면은 이 지방의 무서움은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다음 먹어줄게 일식. 왜 일식, 중식 순이냐면 일식은 탄수화물군이 조금 많은 대신에 뭐 생선류 이런 거 자주 먹어주고 단백질군이 좀 높아요. 근데 제가 중식을 좀 기피하는 이유는 중식은 너무 탄수화물 위주거나 너무 지방이 많아요. 그 볶음밥 할 때만 봐도 이 기름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면에서는 중식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조금 살아봤고 중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일식 먹었을 때 몸 좋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살 때가 가장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생활하는 거랑 먹는 패턴에 따라서 달랐겠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1등은 한식. 한식 식단을 했을 때 제가 몸도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컨디션도 제일 좋았고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추천해 줬을 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잘 알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식 위주의 백반 1번 그리고 2번이 양식 3번이 일식 4번이 네, 중식. 분식 아니에요. 분식 안 돼요. 분식은 이게 튀기고 막 기름지고 이런 거라서 분식은 다이어트식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어요. 엽떡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살 다 빼고 이제 정확한 뭐 탄수화물 사이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뭐 치팅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치팅이랑 이런 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토탈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 식단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식단입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그냥 먹어준다. 제때 먹어준다가 식단의 기본. 여기서 하루 3끼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구성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는 식단, 이걸 먹는다. 그리고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4끼를 먹는다.
그리고 4시간 간격으로 먹어준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오늘 식단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린이었습니다. 안녕.